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어, 사실 이 빅데이터는 저희가 1장에서 미래 컴퓨팅 할 때도 잠깐 소개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맞나? 잠시만요. 거기서는 설명을 안 드렸었네요. 근데 아무튼 뭐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등장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고, 아무래도 여기, 이제, 데이터라는 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 장에서 빅데이터 최신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뭔지 좀 막연하죠. 아직도 그 부분은 사실 막연합니다. 그냥 어떤 트렌드나 어떤 개념적인 거나 어,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빅데이터란 용어 또는 이제 빅데이터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분석 기법으로는 늘어나는 그러니까는 기존의 데이터 저장 관리 분석 기법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양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데이터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한계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생기게 되면서 이제 ICT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빅데이터란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저장 관리 분석 이런 알고리즘이나 기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는 지금 늘어나는 데이터 양을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그 데이터를 또 활용하는 쪽으로 ICT 기술이 패러다임이 또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생각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이제 크게 1970년대부터 우리 저 컴퓨터 역사에서 살펴봤었죠. 컴퓨터가 어떤 시대적으로 대형 컴퓨터 시대,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개인용 컴퓨터 시대, 그리고 2010년 전후로 이제 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열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시대다라고 하면서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ICT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범위나 역할도 커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유튜브 소개 자료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개념을 어, 정립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좀 구분져서 생각해 볼게요. 90년대 기준으로 데이터 규모와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90년대 기준으로는 전 세계 데이터가 이제 엑사바이트 정도로 표현이 됐었는데, 2010년대 말에서 제타바이트라는 단위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2011년 대비 약 50배 정도 데이터 양이 증가할 정도로 제타바이트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유형도 당연히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좀 정형화된 데이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무적인 거, 진짜 딱 엑셀에 넣을 만한 그런 정형 데이터들만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당연히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영상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네, 당연히 사운드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형화되지 않고 어, 많아졌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우리가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물 정보나 그 다음에 AI를 통한 인지 정보, 뭐 다양한 센서 정보 이런 것들 정도로 데이터 유형도 다양해지고 어, 많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데이터의 특성은 아무래도 정형 데이터는 아까 제가 엑셀이라고 예를 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의 특징은 이제 다양성, 복합성, 그다음에 소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5G가 되면서 굉장히 그 어떤 온라인 커넥트가 유지가 많이 되니까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시간성이 이런 데이터들의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알고 지나가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빅데이터의 개념은, 빅데이터라는 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들을 통칭해서 빅데이터라고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또 그냥 기존 데이터베이스 환경과 빅데이터 환경 살펴보면요. 데이터 말씀드렸죠. 정형화된 수치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비정형 데이터로 가면서 문자 데이터, 영상 데이터, SNS 데이터, 위치 데이터, 웹 데이터 엄청 많이 이제 데이터들이 비정형으로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기존 데이터베이스 환경의 하드웨어는 고가의 저장 장치를 로컬이든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든 이런 데 심었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빅데이터 환경은 비정형 데이터고 실시간성이 있고 굉장히 방대하고 그렇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 장비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그다음에 통계 패키지 같은 거, SAS나 SPSS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 패키지거든요. 알아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기법들이 이제 주로 기존 데이터 환경에서 했다면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오픈 소스 형태의 무료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하드비라든지 그리고 오픈 소스 통계 솔루션, 텍스트 마이닝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추가적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빅데이터가 되면서 등장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 속성입니다. 계속 설명드렸죠. 굉장히 많고요. 규모가 크고요. 그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IBM사가 여기다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정확성,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가치, 빅데이터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돼야 된다. 바이럴리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7가지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 빅데이터에다 적용하는 기술이겠죠. 근데 우리가 주로 빅데이터 기술이다 얘기할 때 하는 말은 많은 양의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중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해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걸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할 결과는 이제 미래 예측이나 예산 절감에도 가능하게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빅데이터에서 많이 쓰이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사실은 데이터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공개를 한 건데 이 하둡이라는 거를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설치해서 쓰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 실제로 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이런 거 공부해 두시면 아마 나중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하둡이란 게 있다. 빅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하둡이란 게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용 편의성도 하둡은 제공한다. 는 거고요. 글로벌 대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아마존,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대표적이죠. 데이터들이 막 생성되잖아요. 이런 데서 자기들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을 굉장히 기여를 하려고 또는 그 빅데이터 산업을 선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과정은 사실 데이터 처리랑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앞에 빅자를 빼도 사실 다 말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대표적인 처리 과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알아둘까요? 네. 먼저 소스 생성과 수집 기술이 있겠죠. 데이터는 소스 위치에 따라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외부에서 발생한 데이터냐, 내부에서 생성을 하고 있는 데이터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또한 소스의 위치에 따라 내부 데이터 수집과 외부 데이터 수집을 수집은 된다.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웹이나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저장 기술 아까 말씀드렸죠. 제타바이트 단위로 이제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굉장히 큰 용량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텍스트나 어떤 수치가 아니라 그 형태, 유형도, 데이터의 유형도 다양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기술, 대표적으로 하둡, R, NoSQL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분석 기술로서 이건 이제 앞서는 이제 3번에서 이제 데이터 처리 기술은 보통 분산 처리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거나 뭐 그럴 텐데, 분석 기술은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는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그다음에 기계 학습, 당연히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표현 기술.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어떻게 보면 분석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도표나 3D 이미지 등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표현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크게 5가지: 생성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표현까지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인데요. 이제 뭐 3가지 정도, 이 데이터 마이닝 안에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분석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상이나 결과물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는 거겠죠.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은 대규모의 문서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셜 피드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을 엄청 남기잖아요. 그럼 그런 남겼던 내가 남긴 글들을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거, 이런 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웹 마이닝, 웹 마이닝이라는 건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에 생성되는 웹 로그 정보, 여러분들이 방문한 페이지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검색 결과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웹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피니언 마이닝은, 이거는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평가, 태도, 감정 등을 뭐 텍스트라든지 남겼던 그 데이터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용어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들이 구별된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활용 하고 있는 것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죠. 구글 트렌드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검색어랑 시청 동영상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은 원하는, 뭐 내가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그 어떤 기간 내에 어떤 식으로 검색량이 변화했다, 지금 트렌드한 검색어는 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분석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이런 건 마케팅이나 시장 분석 이런 거 할 때 이 구글 트렌드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글 번역, 이것도 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한 예겠죠.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구글 번역도 역시 하나의 예겠죠. 구글사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어떤 번역,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다른 언어로 표현된 것들을 모아가지고 구글 번역에 활용하는 겁니다. 저도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논문 쓰거나 영어 이메일 같은 거 쓸 때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딥러닝 때문에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법 많이 쓸만합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 같은 데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겠죠. 그래서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요. 자연어 형식으로 된 질문에 답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이고요. 이 컴퓨터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IBM 왓슨에 대한 그 소개 영상도 여기 이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많은 정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쓰기 쉽고 이런 용도,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개발이 됐다고 했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쓰는 데이터 모델도 여러 가지를 알아봤죠. 뭐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도 있고, 근데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그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존재하고요. 거기서 쓰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용어들도 살펴봤고, 연산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SQL 같은 쿼리 랭귀지라는 게 있고, 그거와 관련된 MySQL과 SQLite라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연장선상에서 최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